세계적인 전염병에 따른 의약품의 발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역사 속에서 인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목받은 몇 가지의 전염병들의 예시를 들며 전염병 대응과 백신의 향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과 유인원에게 감염되면 전신 출혈을 동반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급성열성 전염병입니다. 1976년에 처음 알려졌으며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의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 또는 분비물에 직접 접촉되거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분비물에 오염되어 있는 기구를 통해 간접 접촉하여 전파됩니다. 잠복 기간은 약 2일에서 19일 정도입니다. 환자는 고열, 두통, 근육통, 위의 통증, 심한 피로, 설사, 쇼크, 피부와 점막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법이나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환자를 격리하여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의 접촉을 통한 병원체의 전파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감기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동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환자의 침방울 등 분비물에 통하여 감염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에서 3일에서 최장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쳤다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무기력감, 37.5도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가래,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폐렴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폐 손상에 따른 호흡 부전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 정립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증상에 따른 약제를 사용하고 에이즈 치료제나 항말라리아 제제를 이용하여 치료한 사례가 있으며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산소 마스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뤄볼 내용은 의약품 및 백신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크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됩니다. 연구 단계는 의학학적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신물질의 설계, 합성 및 효능 검색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는 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 연구 과정, 개발 후보 물질 선정, 전임상 시험 단계, 임상 시험 과정, 신약 허가 및 시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 과정은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임상 시험은 새로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임상 일상 시험은 건강한 사람 20명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 흡수 정도를 평가합니다. 임상 이상 시험은 100명에서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임상 3상 시험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 장기 투여 시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임상 4상 시험은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합니다. 백신 개발 과정은 의약품과 비슷하게 이루어지지만 의약품은 개발 대상 물질을 고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백신은 특정 바이러스를 어떻게 타겟팅하여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백신은 전염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예방하는 것입니다. 기억세포를 이용하여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백신을 미리 접종해서 미리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어 두었다가 미래에 진짜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왔을 때 신속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큰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함유된 항원에 따라 분리하고 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백신입니다. 살아있는 병원체를 개대배양하여 독성을 약화시킨 백신을 의미합니다. 면역 지속 기간이 길고 효과도 좋으나 안전성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활화 백신입니다.
병원체를 배양한 후 화학약품이나 열로 병원체를 비활성화시킨 백신을 의미합니다. 안전성은 높으나 효과면에서 면역 지속기간이 짧고 부영제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4주 전에는 접종해야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톡소이드 백신입니다. 세균의 대사 과정에서 배출되거나 자체 구성 성분인 톡신에 화학약품이나 열을 가하여 면역 원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자체의 독성은 파괴한 백신을 의미합니다. 돼지의 임상 증상에 톡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성분을 추가한 세균 백신은 면역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입니다. 병원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병원성을 일으키는 특이 유전자를 삭제, 삽입, 변형을 통하여 야외 병원체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을 예방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현재의 백신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새로운 개념들의 백신들이 계속 개발되어 인류를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영상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의약품과 백신의 발전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봤습니다.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연구자들의 노력을 통해 미래에도 더 나은 의약품과 백신이 개발된 가능성을 열어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통해 전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